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 누계 총수입은 542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세외 수입이 26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증가를 했는데요. 그러나 1월에서 11월 나라 살림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내수 부진에 관한 전략들이 중요하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밑도는 잠정 실적을 내놓았음에도 주가가 3% 반등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게 아니냐는 쪽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강하고요. 특히나 외국인이 3천억 원 가까이 주식을 사들인 것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5년간 5천 명에 가까운 은행원이 짐을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천여 명이 회사를 그만둔 셈인데요. 희망퇴직과 오프라인 점포 통합 등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시중은행은 매년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면서도 몸집 줄이기를 계속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JT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엔비디아가 RTX 신제품에 마이크론의 GDDR7을 탑재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JT는 관련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엔비디아 관련주로 엮이면서 계속되는 상승 탄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이렇게 2부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 마감 시장을 갈수록 역시나 그 탄력들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조금의 아쉬움은 있지만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또 오후장 들어서의 매수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 그러니까 수급 주체의 시선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 30분 앞두고 저희 시장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우리 종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오늘 시장의 다양한 전략들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뭇 다른 분위기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오늘은 특히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엇갈린 양상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그래도 반도체 쪽으로에 관한 수급들은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반도체 종목에 관한 계속되는 수급 유입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4%가량 상승하면서 그래도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현대차의 투자 관련한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적극적인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현대차 그룹의 회장의 발언이 있었고요. 다만 현대차는 0.7% 그리고 기아차가 조금 더 큰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모비스와 같은 현대차 관련 부품주들의 상승도 오늘은 눈에 띄는 시점이고요. 사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기 전 거래일 외국인 쪽으로의 운수장비 부품 쪽에 관한 대량 순매수도 있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시장의 상승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융주들도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금리 인하에 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요. 이런 은행주들의 호실적에 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주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주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작에서는 0.6%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각각의 개별적인 이슈 그리고 또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또 계속되는 수급 유입들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었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추세가 꺾이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표주 IT 종목군들 여전한 약진을 나타내고 있고요. 크래프톤과 같은 몇몇 게임주들은 좋은 증권사 실적 예상치들이 좀 나오면서요. 오늘 시장의 소폭의 움직임까지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가 형성하는 시점에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 한번 체크를 해보셨고요. 자, 오늘도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쇼쇼쇼 2부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마켓 쇼쇼쇼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마감 시장 향해 가는 우리 증시 또 어떻게 보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또 저랑 시장 같이 살펴보셨는데 네네. 오늘 시장 코멘트랑 또 시장 진단 잠깐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을 그래도 좀 유지는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이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가 코스피 쪽에서 지금 매수세를 좀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개인 쪽만 일단 좀 매수를 넣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오늘 이제 섹터 상승률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유리기판 쪽이 압도적으로 지금 일단은 상승폭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이제 최근에 반도체 쪽이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도 연출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반등의 핵심 키는 일단 외국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연초부터 봤을 때 주요국 내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률 1위입니다. 맞아요. 1위라는 부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장이 과연 이렇게까지 올라가나라는 좀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뉴욕 증시보다 있겠지만,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연초 상승률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일단 이제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간 좀 소외되었던 현상 부분들이 일부 좀 되돌림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반대로 지금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닝소크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워낙 좀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많이 하향 조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들도 맞고, 과연 여기서 더 나빠질 수가 있을까라는 이런 인식들이 좀 강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의 반등이 세다고 해도 절대 이 반등에 대한 부분들에 의심을 좀 그렇게 많이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 후행 PBR 같은 경우가 아직도 1배 수준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의 반등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반등 국면이기도 하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도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포의 매수를 하는 시즌이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가격적인 메리트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내가 우발적인 충동 매매를 하기보다는 실적 기반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좋은 흐름들 이어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핫섹터 핫 종목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섹터 안에서 두 가지 종목을 선별해서요. 예스 올 노로 또 단도직입적으로 투자 전략들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와 또 많은 시청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저희 핫 종목 핫섹터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궈주면서 또 앞으로의 시장도 전망할 수 있도록 핫섹터, 핫 종목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본부장님과 바로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또 네. 섹터, 종목들 주목을 해보면서 시장 대응해볼 필요 있잖아요. 네네. 오늘 어떤 섹터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가장 최근에 좀 핫하고 있는 유리기판 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유리기판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지금 액침 냉각도 굉장히 관련주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오픈해서 놓고 보면은 액침 냉각의 지금 주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액침 냉각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많죠. 그러면 결국 이제 실체적인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반대로 유리기판은 지금 실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엔 지금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이클이 지금 계속해서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속 쪽도 가고 있는 상황.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저희가 뭐 한 몇 달 전만 봐도 이게 미래 시장 아니냐. 그게 사실 이제 눈에 잡히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이번 맞아요. CES를 통해서 네. 눈에 보이게 됐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미래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기대감을 끌어와서 주가를 움직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좀
반대로 됐죠. 예상보다 빠른 시장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이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AI가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그만큼 또 전력량도 많아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서버 작업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 하게 되면은 발열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발열들을 지금 기존 기판을 가지고 그 발열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도입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결국 지금 조금씩 빠르게 앞당겨져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리기판 쪽이 계속해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이런 산업군 자체에서 강세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수급이 유지가 되게 되면은 당분간은 좀 강세 흐름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 역시도 계속해서 지금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의 도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역시도 우리가 최근 발언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유리기판 쪽에 지금 도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리기판 업체들 역시도 당연히 좀 수급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유리기판 관련주가 네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종목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스월 롤을 한번 열어보면서요. 하나하나의 키포인트들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오늘 또 어떤 기업이 예스고 어떤 기업이 노일까요? 일단 저는 피롭티스, SKC 전부 다 옵니다. 예스. 네, 예스입니다. 네. 예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유리기판 쪽 관련주들 놓고 보면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사실. 않아요. 네. 선택지가 뭐 많지 지금 뭐 네. 섹터 내에 구성되어 있는 관련주들은 뭐 10개 넘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실체적인 구도가 지금 잡히고 있는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SKC 혹은 피롭틱스 아니면 더 나아가게 되면 뭐 JNTC 그리고 기가비스까지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네 종목 말고는 사실 유리기판 쪽을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도 일단 피롭틱스 같은 경우가 선두 주자로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펄스 레이저라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펄스 레이저라는 기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싱귤레이션 장비를 만들었던 개발 이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워낙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엔비디아 역시도 지금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의 도입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유리기판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 안에서도 일단은 펄스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피롭티스 같은 경우가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의 도입이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SKC와는 조금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다소 어렵고요. SKC에 뒤따라서 수급적인 랠리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핑퐁 형상들이 피롭틱스와 SKC 그런가요?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싱귤레이션이라는 이 장비 기술이 굉장히 유리기판 쪽의 핵심 기술력이거든요. 이 기술력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도 현재 피롭틱스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 내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바라볼 때는 오히려 저는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충분히 피롭틱스는 좀 예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예스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싱귤레이션이라는 그런 기술력 자체가 유리기판에서는 필수적인 기술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탄력에 가는 그 모멘텀들이 쭉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SKC도 사실은 예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그런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본부장님. 최태원 이제 회장의 그 미소 때문에 이제 네네네. 많은 분들이 한 건 하고 온 거 아니냐. 젠스낭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네네. 나오면서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된 거였어요. 대장주다라고 보여집니다, SKC는. 네네. 계속되는 탄력들 좀 이어가겠죠. 일단 오늘 장중에 더욱더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은 앵커님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최선 회장 CES 2025에서 나타나면서 팔고 왔다. 라는 이야기를 또 맞아요. 네, 언급을 재밌더라고요. 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 젠스왕이랑 면담을 하고 나서 지금 맞아요. 팔고 왔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게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주요 도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SKC가 조금 더 수급에 대한 탄력성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현재 SKC 같은 경우도 미국 조지아주 쪽에 대한 부분들의 유리기판 쪽에 대한 양산 공장 역시도 지금 준공이 지금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상업화를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또 SK 계열사 내에 또 묶여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계열에 있어서는 특화되어 있는 기술력들 그리고 그에 따른 좀 막강한 거래처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들도 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지난해 이미 좀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까지도 지금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SKC 같은 경우가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이 탄력이 붙는다, 도입에 대한 부분들에 탄력이 붙는다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좀 SKC 쪽이 좀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기간이나 뭐 연기금에서 계속 매수를 또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매도에 대한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매도에 대한 규모가 또 많이 줄었다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매수에 대한 전환 포인트까지도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메이저들이 계속해서 SKC 쪽에 대한 부분들에 수급을 넣어주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의 주가가 이제 막 중장기평 돌파를 시켜주고 나서 어느 정도 좀 가격에 대한 형성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매력, 밸류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비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실적이 SKC 쪽에 대한 부분들이 찍히는 것 대비해서 지금의 주가 상승률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비싸다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긴 하지만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지금의 수급 그리고 지금의 상승에 대한 키포인트를 보자고 하게 되면은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도입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SKC 쪽 같은 경우는 최태원 회장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런 발언, 이런 모습들에 대한 영향력까지도 일단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꺾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SKC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좀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저는 아마 유리기판 쪽은 이 두 종목이 계속해서 좀 선두 싸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종목 언급을 해주셨고 필옵틱스와 SKC에 관해서 다 예스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기사 하나 뜬 걸 보니까 삼성전기 역시도 이 CS2025에서 유리기판 관련한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2027년도부터 양산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토모큐브라는 종목도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유리기판 관련해서 검사 장비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유리기판 테마가 조금 확장되는 느낌도 좀 들기도 네네. 하거든요. 근데 일단 삼성전기부터 코멘트를 조금 들어보자면 네네. 그쪽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실까요? 사실 이제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까지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고 지금 시장이 집중하는 부분들은 유리기판 도입이 그래서 언제? 라는 언제 부분들이 되는 키포인트라는 거죠. 겁니다. 그러면 결국 검사 장비를 그 뒤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유리기판 쪽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 시즌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앞쪽에 HBM 쪽의 사이클이 움직였을 때를 좀 보시면 됩니다. HBM 쪽 같은 경우도 실체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수요가 계속해서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검사 장비 쪽에 대한 수급이 그다음 몰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량품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좀 검사 장비 쪽이 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아마 저도 제가 보기에는 유리기판 쪽도 그런 사이클을 좀 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체적으로 지금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의 주요 납품이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 그 납품 업체들을 먼저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뒤에 밑단으로 좀 검사 장비 업체들을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같이?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유리기판 쪽에서 검사 장비 쪽에 조금 더 부각을 받고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의 부각을 받는 게 물론 삼성전기도 있긴 하지만 HB 테크놀로지도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HB 테크놀로지나 삼성전기는 좀 접근하기가 조금 더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유리기판 쪽이 대부분 지금 움직여주고는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들이 크지는 않아요. 이게 예전부터 그랬었습니다.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터지면서 위로 올라오는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메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보통 이렇게 전체적인 수급으로 전부 다 올리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저는 일단 SKC나 필옵틱스 이쪽을 좀 바라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그 번외 쪽으로 바라본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그다음 JNTC가 있을 수가 있고요. 기가빅스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실체는 딱히 없어요. 근데 유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 경력이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유리 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의 경력이 굉장히 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기가빅스까지도 수주에 대한 공시가 또 나올 가능성도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종목을 조금 더 유심히 바라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만약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의 상용화 기대감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빠르게 붙는다 하게 되면은 그 뒤로 이제 HP테크놀로지나 뭐 삼성전기 같이 좀 검사 장비 쪽도 바라보시는 게 그 순서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섹터 내에서 또 부품주, 검사 장비주들에 관한 낙수 효과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어지는 핫 섹터, 핫 종목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핫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본부장님과 이야기 바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양자암호 쪽입니다. 이게 지금요, 본부장님? 네. 네. 사실 이게 그 당시 시장이 많이 어려웠을 때 당시에 네. 양자암호 쪽만 유독 상승을 많이 올랐었죠. 했었어요. 그럼 네.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의 인식에서는 이런 쪽에 좀 많이 또 따라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지금 고점에 만약에 물려있다 하게 되면은 왜냐면 최근에 보면은 양자암호 쪽 이야기 많이 없어요. 네. 방송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쪽에 궁금증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더러 많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급등력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양자암호 쪽은 저도 아마 지금의 하락률만 놓고 보면은 저는 예상을 다들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심스럽게. 그 이유는 일단은 양자암호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무조건 필요한 기술력 중에 하나이긴 해요. 보안이라든지 혹은 뭐 군사 보안 쪽, 각종 뭐 기업 금융들 이런 쪽에서는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산업군은 맞지만 이게 너무 빠르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팅 쪽에 대한 부분들이 구글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력까지도 관련 종목들에 좀 수급이 많이 이어진 것도 분명히 맞기는 하지만 이게 상용화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들의 소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단은 쟁스랑 발언이 가장 컸겠죠. 쟁스랑 발언 부분들이 가장 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너무 많이 같습니다. 나오더라고요. 한순간에. 일단 네. 지금 미증시만 놓고 봐도 보안주 좀 쉬어가고 네. 있어요. 양자암호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의 영향력까지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양자암호 쪽이 다시 턴을 해주려 하게 되면 미증시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 하게 되면 저는 양자암호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대표주들입니다. 사실 딱 네. 봐도 이제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그렇죠. 그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예솔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뭐 엑스게이트, KCS 어떻게 전략 보고 계실까요? 저는 두 종목 전부 노입니다. 노예요? 네, 사실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두 종목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죠?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를 안고 예스가 나올 수도 네.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건데 저는 중요한 것은 물론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두 종목 다.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요한 게 시세의 연속성이 부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여부를 좀 따져야 됩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가 최근 양자암호 쪽에서 가장 또 대장 역할도 좀 많이 했었고요.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붙으면서 탄력적으로 좀 많이 움직여준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만약에 부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부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재차 하락으로 되돌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가 보안 쪽, 특히 이제 VPN 쪽에 대한 부분들의 주요 거래처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보 보안 쪽에 대한 부분들의 납품도 분명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수급이 이어지면서 주가를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양자암호 쪽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었다는 거죠. 단순하게 S게이트 쪽에 대한 부분들의 뭐 수급, 뭐 혹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혹은 이제 보안 쪽에 대한 부분의 뭐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수급이 많이 붙었다기보다는 양자암호 쪽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의 되돌리 현상 역시도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사실 S게이트가 지금 뭐 밑꼬리 달고 좀 양봉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재차 또 밀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S게이트 같은 경우는 신규분들은 좀 매수를 자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좀 대응 전략을 잡으셔서 일단은 빠져나오는 게 가장 첫 번째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엑스게이트 조금 이제 관심 있으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아무리 빠졌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재접근하는 거는 또 지금 시장에서 맞는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KCS도 이제 양자암호 관련해서의 급등 양상을 많이 나왔었던 건데 비슷한 맥락에서 저희가 KCS도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본부장님? 일단 이제 그나마 양자암호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받는다 하게 되면 이쪽이 좀 일단은 모멘텀을 가장 빠르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앞으로 높죠. 또 오게 되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SK그룹사의 좀 자회사를 할 수 있는 IDQ 쪽이랑 양자 암호 원칩을 좀 개발했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실체 양자 암호 원칩 쪽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을 했었던 부분들이 이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양자 암호 쪽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금 모멘텀이나 이슈 기대감이 붙는다 하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이 좀 강하게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양자 컴퓨터 기술은 아직 후발주자입니다.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반대로 양자 암호 쪽에 대한 분야 쪽은 일찌감치 초기부터 사업에 뛰어들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 암호 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사업을 뭐 영위를 하려고 하는지 또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뭐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이 좀 일찌감치 들어선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양자 암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상용화가 과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나 이슈 혹은 모멘텀이 계속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KCS가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쪽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보더라고요. 그렇죠. 2030년. 네, 맞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주가를 움직였던 부분들을 우리가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 뭐 이게 1, 2년짜리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당긴 게 아니라 양자 암호 쪽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 기대감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실적이 안 받쳐주게 되고 모멘텀이 안 받쳐주게 되면은 다시 주가 되돌림도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는 신규분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양자 암호 쪽 말고 다른 쪽 볼만한 섹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굳이 실적도 잘 아직 찍히지가 않고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도 불확실성이 리스크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데 굳이 양자암호 쪽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사실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보유자분들의 관점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너무도 놀라셨을 것 같고 갑자기 급락을 하니까. 그래서 급락을 한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점들이 필요한지 지금이라도 탈출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보호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의 반등이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밑골이 달리고 양봉 흐름들이 지금 KCS 쪽이나 SKT 쪽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생각보다 거래 대금들이 많이 안 터져준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래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 매수 물량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양봉 흐름들이 나타낸다는 것은 앞전 1거래, 2거래, 3거래일 내내 일단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줄었다라고도 측면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반등은 내일까지 한번 더 체크는 해보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고 나서 내일 다음 거래일에서도 다시금 상승 기조로 이어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빠르게 위쪽에 물려있다 하게 되면은 지금이 추가 매수 기회라고는 봅니다.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하게 되면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고가 라인에서 매수를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추가 매수는 조금 지양하는 게 맞고요. 정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만약에 이대로 그냥 정말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네. 반대로 정말로 뭐 바닥 지하실까지 파고 내려간다라고 우리가 측면으로 바라본다 하게 되면은 꽤나 오래 또 물려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 기회비용을 또 날릴 수가 있고 다른 시장에서도 여전히 뭐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보고 있을 때 나 혼자 또 소외가 되는 현상들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거래에서까지도 시가 라인은 이탈을 안 하고 지켜준다 하게 되면은 빠르게 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정말 좀 욕심 안 부리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상황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일부 뭐 익절이라든지 혹은 약하게만 좀 수익을 보고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손절을 살짝 하고 그러고 나온다라든지 이런 전략으로 지금은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양자 암호 관련주들의 대응법까지도 꼼꼼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또 핫섹터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이어지는 코너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시장 또 준비를 해봐야 하잖아요. 이슈 TMI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국내 반도체주들에 관해서 어떤 길로 이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오늘 그 해답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꼼꼼한 전략들이 이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보시고요. 자,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감가는 또 어떻게 형성되고 그 마감가 안에서 내일 시장은 어떤 힌트를 누려볼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그래도 상승폭로 마감 지어졌는데요. 오후 2시 개점으로 외국인 다시금 매수세 보여주면서요. 오늘 6천억 원 넘게 유가증권 시장에서 담았습니다. 전기전자, 운수 쪽으로의 매수세 좀 눈에 띕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본부장님과 함께 마감 시장 브리핑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마감 시장 보시면서요. 저희 네네. 또 브리핑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의 상승에는 다소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지금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들을 또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적인 구간에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전처럼 뭐 크게 좀 낙폭이 나온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하게 좀 반영을 해서 좀 증시가 좀 많이 다운그레이드 시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일부 지금처럼 강보합, 보합권을 좀 유지하면서 쉬어갈 흐름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지금 보니까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 ADR 지수가 지금 과열권까지 지금 다시 들어와 줬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지금 단기간에 빠르게 좀 위로 올렸다라는 거죠. 단기간에 지금 빠르게 위로 올리면서 과열권까지 보통 들어왔는데 앞전 데이터들을 좀 보게 되면 2024년 2월부터 봤을 때 과열권 진입을 하게 되면 일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쉬어가는 속도에 따른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부를 좀 책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후행 PBR이 지금 1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쉬어가는 모습들일 겁니다. 아마 낙폭이 크게는 나오진 않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표들을 좀 시켜가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 점을 좀 체크를 했을 때는 일부 당분간은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조금 더 유지해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과열권이 심해요. 과열권이 심하다는 것은 작년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의 과열권이 굉장히 많이 진입이 돼 있는 상태죠. 지금 거의 보니까 130% 가까이까지도 과열권이 지금 진입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부 쉬어가는 모습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지금은 좀 매수하기에는 조금 늦었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늦었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재차 좀 지표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일부 증시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서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열권에 양시장 모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시고, 지금은 기존 보유자분들만 계속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내가 최근 들어서 현금성 자산을 다시 쓰려고 하는데 내일 좀 들어가도 되냐라고 좀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조금은 천천히 들어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은 천천히 지표도 좀 쉬어가는 모습들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쉬어가는 모습들에 맞춰서 조금 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쉬어가는 흐름들 계속 포착을 해보자라고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움직였었던 핫 섹터들, 저희가 전략들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핫 섹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 섹터 첫 번째는 로봇 쪽입니다. 사실 CS 쪽에 관한 기대감 영향 계속 받아왔기도 했었고, LG 쪽에서도 또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소식들도 오늘 전해졌습니다. 로봇 쪽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저는 계속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이제 작년보다도 오히려 올해 긍정적인 이야기가 조금 더 연출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조선 쪽에서도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로봇 쪽이 개입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많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럼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개입이 개시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로봇, 특히 협동 로봇 쪽이 조금 더 수급을 많이 또 기대를 많이 받을 상황이 높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뉴스를 보니까 요새는 또 짜장면집에서도 로봇이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무인 카페들, 무인 가게들도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고, 이렇다 하게 되면은 결국 일자리가 좀 많이 줄어드는 현상들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히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특히 공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굳이 인건비를 계속해서 써가면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 반대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을 부속품만 갈아주면 되잖아요. 몇 년 지나면은. 그럼 부속품에 대한 부분들만 갈아준다 하게 되면은 기회비용에 있어서 확실하게 절감이 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대가 가면 갈수록 로봇 쪽에 대한 상용화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아마 주가는 먼저 측면에서 바라보고 움직여줄 가능성이 이제 좀 높거든요. 그럼 아마 올해는 좀 긍정적인 수주 공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협동 로봇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로봇 쪽 같은 경우 지금의 움직이는 것 자체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 안에서도 일단 저는 감속기 기업들은 충분히 바라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반대로 완전체 로봇 만드는 기업들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협동 로봇 쪽에 대한 부분
부분들도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로봇 쪽 코멘트 들어봤고요. 또 저희가 다음 한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면서 시장 코멘트들 들어보겠습니다. 전력 설비 쪽이 오늘 강했는데 네. 탄력이 그렇게 엄청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특히나 LS 에코에너지는 최대 실적 기대감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이와도 함께 엮인 것 같은데 이쪽 섹터도 포인트 집어주시죠. 사실 항상 작년에도 그래왔잖아요. 뭐 반도체 움직이면은 전력 소비도 같이 또 같이 움직이고, 가고.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AI 트렌드라는 게 워낙 시장에서 파장이 크다라는 거죠. 그 시너지 효과를 전선 쪽이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조적인 위치에도 지금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최근에 쉬었던 반도체 쪽에 지금 좋은 이야기들이 속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데이터 센터 그 연계로 봤을 때 또 전력 소모량이 많아질 거란 이야기도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선 전력 쪽 같은 경우가 최근 좀 쉬어가는 흐름들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동일하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에 관련해 가지고 전선 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수급을 받는 게 당연히 좀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개별 장세가 좀 독특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지금 움직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특정 섹터군에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이게 일단은 매수 기대감에 작용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시세 연속성이 또 붙여줄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은 아마 갈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실적에 대한 뭐 지금 호조 기대감이 지금 뭐 LS 에너지 쪽에 붙어주고 있다고 하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또 많이 붙어줄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전선 전력 쪽에 지금 캐파 증설을 하는 기업들 혹은 이쪽에 따른 뭐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전선 쪽 같은 경우도 지금의 상승 기조가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석 쪽 이런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 설비 쪽에 관한 수급 계속 기대를 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해운 쪽이 사실 이게 좀 아쉬웠던 게 H&M이 굉장히 윗꼬리를 길게 네네. 달아버렸습니다. 일단 해운 쪽은 실적 기대감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주들도 계속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좀 아리송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가장 어려운 섹터 중 하나인 것 그쵸, 같아요. 어렵더라고요, 예, 사실 섹터가. 이제 네. 해운주들이 여태까지 움직였을 때의 성격들을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거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졌을 때 좀 맞아요, 해운 그럴 쪽에 때. 운임 상승에 대한 효과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좀 해운주들이 좀 많이 움직여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해운주들의 모습만 놓고 보면은 물론 뭐 운임 상승 효과도 분명 있겠지만 아마 조선 쪽이 지금 호황기고 조선 쪽이 너무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영향력. 그 영향력이 지금 해운 쪽까지도 같이 조금 받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영향력을 해운 쪽까지도 같이 받는다고 하지만 이 영향력 자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지금 해운주들 같은 경우가 여태까지 국내 증시에서 움직였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당시에가 수급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하게 몰렸던 섹터 중에 하나고, 그러면 지금은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세로 인해서 해운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준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조선 쪽이 꺾이면 아마 해운 쪽도 같이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조선 쪽은 지금은 호황기가 들어와 있고 황금 사이클이 지금은 도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아마 이 수급이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오늘 흥하해운만 봐도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터져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는 바라볼 수는 있어요. 또 바닥권에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 윗꼬리를 좀 많이 크게 좀 남겼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이제 앞쪽에 물려있던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퍼포먼스가 터져준다고 하게 되면은 시세 연속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만 아마 내일 다음 거래일에서 좀 시가 라인을 또 이탈하면서 음봉으로 좀 출발해주고 내일 다음 거래일에서도 장을 마감했을 때 음봉으로 또 마감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또 쉬어가는 모습들을 또 연출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신규 접근을 조금 기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절히 이제는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핫섹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로봇과 전력 설비 그리고 해운 쪽에 관한 전략들 잡아주셨는데 일단 로봇 쪽은 계속 볼 섹터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전력 설비 쪽도 이제 계속되는 반도체 낙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또 어떤 이슈 TMI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일단 오늘 반도체 특히 이제 HBM 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사실 결국 이제 반도체 강국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키워드가 또 나올 정도로 최근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젠슨항의 발언의 효과 부분들이 가장 첫 불을 좀 스타트 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최태원 회장이랑 또 젠슨항에 대한 부분들의 만난 부분들까지도 SK 하이닉스 쪽이나 혹은 HBM 쪽에 대한 HBM 단 장비 단 기업들까지도 수급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그래픽 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을 마이크론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를 좀 썼다라는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쉬어가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트럼프 당선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눈치도 많이 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국에 대한 부분들 살리기를 위해서 마이크론 쪽에 대한 부분들의 칩을 좀 쓰지 않았나라는 좀 의심도 좀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다고 SK하이닉스나 혹은 뭐 삼성전자나 혹은 이제 HBM 단에 있는 장비 단 기업들 바라본다 하게 되면은 기술력이 절대 딸리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기술력이 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쪽에 지금 장비 납품이 이번에 좀 불가피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 이제 자국 내에 대한 부분들 자국을 살리기 위한 부분들이 조금 더 눈치를 많이 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엔비디아 젠슨항 같은 경우 그렇다고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혹은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지금 또 말을 또 바꾸긴 했더라고요. 네. 바꾸긴 했지만 결국 이제 이게 HBM 쪽 특히 이제 AI 쪽에 대한 부분들 트렌드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빠지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HBM 쪽 특히 반도체 쪽에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워낙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이제 아마 계속해서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 플레이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부가 가치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제품이 HBM 쪽이다 보니까 실적 개선 혹은 믹스 개선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HBM 쪽 이제는 한 번 더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HBM 쪽을 계속 바라보자라는 전략들로 또 이슈 TMI 가지고 오셨는데 실제로 이번 CS 2025에서 젠슨항의 또 입장 번복도 있었었고 정말 많은 해프닝들이 우리 반도체주들에 좀 들어오는 모습까지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본부장님께서는 계속되는 이쪽 섹터는 보자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이번 젠슨항의 그 발언 자체가 그 삼성전자를 좀 도와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게 네네. 사실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늘 기다렸던 콜테스트 통과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네네. 참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긴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우리의 관점도 이제 좀 바뀌어도 괜찮을까요? 일단 아닙니까? 네. 삼성전자는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그냥, 있을 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젠슨항이 어느 정도 지금 밀어주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쵸.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소외가 되어 있었던 너무 부분들이 소외가 있고 되니까. SK 하이닉스보다도 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조금 밀어주는 발언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명확하게 실체로만 놓고 보면은 아직도 뒤처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SK 하이닉스 쪽에서 당연히 뒤처지고 있는 부분들, 마이크론 쪽에서 많이 또 뒤처지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국인이 지금 장중에 매수를 좀 많이 했다라는 것은 앞전 시황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빠질 수가 있나, 여기서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나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인식들이 지금 강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동반이 또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이긴 하고요. 또 그간 좀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많이 낮춰져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보다는 오히려 올해에 대한 부분들의 성과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일단 삼성전자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들이 드는데 일단 진짜로 단호하게 뭐 이제 진짜 딱 정석적으로 바라본다 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가 정답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두 기업들의 주가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외톨이 현상으로 많이 빠지고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고가를 치고 나갔다 하게 되면은 조금은 또 시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반대로 SK하이닉스도 같이 동반 하락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턴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손을 많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분명하게 기술 개발 속도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전에는 뭐
엔비디아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 요구 조건 부분들을 맞추기가 많이 바빴다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반대로 좀 많이 되더라고요. 엔비디아보다 오히려 요구 조건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 개발력 조금 더 빨라져가지고 오히려 본인들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까지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앞으로 올해가 조금 더 SK하이닉스가 좀 빛날 가능성도 네, 그렇죠. 더 그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 삼성전자가 여기서 얼마나 쫓아가주냐의 문제예요. 여기서 얼마나 쫓아가주면서 이 격차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넓히지 않고 어느 정도 아마 작년만큼에 대한 부분들만 격차를 좁혀 나간다고 해도요. 기대감은 계속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SK하이닉스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이상 계속해서 앞서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계절적인 비수기가 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믹스 개선 효과가 나타나줘야만 되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그 효과가 일단은 낮다라는 거. 그러면은 승부주를 벌써 공개를 해주신 건가요? 아닙니까? 일단 얘기는 해줬는데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같이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는 게 맞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승부주 이제 공개를 해주시죠. 네, 앞선에 뭐 이미 다 오픈은 했지만 SK하이닉스를 지금은 탑픽으로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에 HBM 10조 투자가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에 관한 리스크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긴 하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마이크론의 칩을 지금 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눈치 많이 봤다고 봐요. 그런 그렇죠. 맥락으로 이제 보시나요? 자국 내에서 이제 자국 경제 살리기에 부분들이 워낙 또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SK하이닉스 쪽을 쓰고 싶어도 안 된다. 일단은. 마이크로 쪽을 좀 먼저 쓰지 않았을까?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내피셜이에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작년 중순부터 HBM 쪽이 개화를 하고 움직였을 때 당시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미 HBM 쪽은 선두 주자입니다. 점유율도 워낙 많은 상황이고요. 마이크론이 뒤늦게 뛰어들었잖아요. 뒤늦게 뛰어들은 상황에서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력을 뭐 따라가고 지금 뭐 캐파 증설을 하고 있고 뭐 10조 넘게 뭐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속속 나와주고는 있지만 저는 이 몸집은 따라가기 힘들 거라고 봐요. 이 몸집 자체는. 그러면 결국 AI 쪽이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나선다라고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부분들을 손을 계속해서 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마이크론 쪽만 계속해서 밀어주기는 다소 어려울 겁니다. 그럼 결국 SK하이닉스 쪽 추후에 나가서 삼성전자까지도 정말 잘 된다 하게 되면 이쪽까지도 퍼포먼스를 줄 가능성은 높겠죠. 다만 이제 지금 상황만 딱 놓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비해서 마이크론 때문에 어떠한 주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마이크론 쪽에 대한 부분들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큰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이닉스가 5% 넘게 또 상승을 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러면은 본부장님은 목표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조금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전 신고가 한 번 더 가주기는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상황만 처해 있을 때는 저는 이제 가장 문턱이 지금 가까운 곳이 오늘의 종가를 지금 쓰고 있는 구간들이 20만 원대, 20만 3천 원대. 여기 매물을 어떻게 소화해 주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나 거래대금만 추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매물대 돌파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이 매물대를 만약에 돌파해 준다 하게 되면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까지는 매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까지는 탄력적으로 추후에 조금 더 긴 흐름으로는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지금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구간대를 만약에 돌파 못해주면은 한번 저항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앞서 말씀드린 수급만 영향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박스 돌파는 충분히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만약에 매수했다면은 신고가까지는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또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